이대남은 아니지만 청년입니다. 청년 토크쇼 비정상회담 1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대남은 아니지만 청년입니다. 청년 토크쇼 비정상회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20대 청년 독립언론 고함20의 신민경입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가 있죠. 바로 이대남입니다.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갈리자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이대남 현상이라고 이름지었고 이대남 관련 보도는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는 이대남 현상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특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부풀려진 현상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들의 약 73%가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언론 보도에서 접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들 중 70% 이상이 언론의 이대남 보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이대남의 특성이라고 알려진 성향과 자신의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20대 남성에 집중된 시선은 20대 남성 내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20대 남성 바깥에 존재하는 청년들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고함20은 이대남 담론에서 벗어나서 이대남 밖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청년 토크쇼 비정상회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함20의 청년 토크쇼 비정상회담은 청신호명동의 2022년 청년단체 지원사업 착당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장애 청년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재학 중에 있고요. 네,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네이얼이라는 유튜브에서 커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소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정상회담은 일상과 사회 두 카테고리로 진행될 텐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3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첫 번째 이야기 연애. 먼저 일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애 또는 비연애인데요. 여러분에게 연애 또는 비연애란 무엇인가요? 연애라는 것은 저한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에게는 때로는 가족 같고 때로는 친구 같으면 때로는 연인 같은 그냥 저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정체성이 이제 장애라는 것이 더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를 할 때 생기는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겨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당을 먼저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제 이 사람이 뭘 귀엽다, 뭘 예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똑같이 느끼거나 공감해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좀 연애나 사랑 이런 걸 지속하기 위한 부분은 항상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을 받는 주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고 돌봐주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기억한다거나 이런 식의 새로운 노력으로 끌고 가야 했던 경험이 좀 있어서 제가 진취적으로 쟁취하는 것들은 이제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연애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자존감이 떨어졌던 요소 중 하나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수수자 커플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제 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고 일반 커플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두 번째 이야기 가족. 다음으로 일상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가족인데요. 현재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형태인지 혹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꿈꾸는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둘 다 이제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추후에 사회적으로 보장이 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보호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현재 동성 커플이나 부부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 파트너 사망 시 상속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파트너의 사망 신고조차 할 수 없으며 위급한 상황 시 필요한 병원의 수술이나 입원 동의서 등에도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가족 형태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거부터가 좀 어렵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드러낸다고 해도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봐줄까?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으로 이루어진 현재 지금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일단 좋아하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선택을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인 상황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항상 이제 부딪히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래에 일단 꿈꾸는 가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장애가 있어서 가정을 꾸렸을 때는 집에서 하는 일들이나 그 제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좀 조율해야 될 것들, 그리고 만약 결혼을 전제를 했을 때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그런 부분들에서 상처를 아예 안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족을 꼭 만드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일상 세 번째 이야기. 주거 문제. 네, 다음으로 일상 얘기에서 요즘 집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음은 주거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꿈꾸는 집을 말씀을 드리면 집의 크기, 뭐 집의 높이 뭐 이런 거 다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누구와 집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에게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제가 익숙한 공간을 좋아하고 아무래도 접근이 가능한 공간, 역에서의 거리와 그리고 이제 베리어 프리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물론 이 모든 건 약간 최소한의 쾌적함은 담보로 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는 현재 지금 따로 본가에서 가족들이랑 아파트에 지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욕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또 돈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현실상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여성이다 보니까 좀 밤에도 걸어 다니는 게 안전하고 좀 가로등도 많고 밝고 이러한 것들이 최우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교통 편리함도 포기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산책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해서 숲이나 공원 이런 생활하기 좋은 환경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거로 다가가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뭔가 주거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게 내 주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저는 지금 제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면 청약에서 우선순위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지는 하고 있고, 뭐 제가 사실은 돈만 많이 번다면 저도 좋은 집 원하긴 해서 근데 너무 욕심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주택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2인에서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투룸 이상을 원했는데 이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룸 아니면 1.5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서 이제 생활 동반자도 같이 안정적인 주거를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남은 아니지만 청년입니다. 비정상회담. 사회 첫 번째 이야기. 공정.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요즘 핫한 주제죠. 공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공정의 화두인 능력주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주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성장 과정에서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봐서 좋은 대학을 가면 대기업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을 가더라도 스펙을 계속적으로 쌓아놔야지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이런 보상, 그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능력주의가 화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고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성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을 성취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능력주의가 공정을 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 평등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최소한의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모든 학과부의 원서를 장애인 전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특별 전형은 입시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127곳 중 2018년부터 3년간 장애인 특별 전형을 운영하지 않은 곳은 81곳으로 특정 학과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즉 장애인이 어떠한 꿈을 꾸는데 그 기회조차도 방해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과연 기회만 열렸다고 해서 그 결론으로 원하는 꿈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조건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잣대로 맞춰도 누군가에겐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기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 제도, 평가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만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층 상승을 위해 만든 시험들이 현재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집단이 만들어 놓은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 과연 모두 공정할 수 있고 공평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환경을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애매한 공정을 이야기할 바에는 우선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먼저 찾아보자. 우리가 각자의 환경을 생각을 하고 너무 나만 억울하기 전에 일단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비정상회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